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정보의 바다. 진짜 매일매일 엄청난 정보들을 건져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죠. 근데 혹시 그 반짝이는 구슬들이 그냥 서랍 속에서 막 굴러다니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꿰지 않은 구슬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 흩어진 구슬들, 이걸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목걸이로 꿰어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꿰지 않은 구슬이라고 하면 하나하나는 되게 흥미로운 정보인데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서 뭐랄까 실질적인 가치를 주지 못하는 그런 지식 조각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최신 뉴스는 막 줄줄 꿰고 있는데 내 삶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좋은 아이디어를 딱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막하다거나 그런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파편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통찰이라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핵심을 짚어보는 거죠.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근데 왜 내 삶은 크게 안 변하지? 하는 답답함?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런 꿰지 않은 구슬 상태가 계속되면 뭐랄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이해요? 네, 정보는 너무 많아서 막 피로감만 쌓이고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내가 아는 거랑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랑 그 사이의 간극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메모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알긴 아는데 설명하거나 적용은 어렵다. 바로 그게 지식 파편화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지점이 답답하네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제대로 꿰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안 하고, 뭐랄까, 내 걸로 만들 시간을 안 가져서 그런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죠.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정보들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노력, 네, 서로 막 다른 분야 지식을 이어보거나 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에 딱 맞춰보는 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딱 얻었을 때 오는 그 즉각적인 만족감. 그거에 비하면 연결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좀 더디고 힘드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면도 있고요. 즉각적인 만족감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이 흩어진 구슬들, 이걸 효과적으로 꿰어낼 수 있을까요? 자료들 속에서 몇 가지 실마리가 보이던데요. 첫 번째가 성찰하며 질문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정보를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내가 원래 알던 거랑 뭐가 다르지? 어떻게 연결되지? 여기서 핵심이 뭐지? 이걸 내 상황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네. 예를 들어서 읽은 내용에 대해 짧게라도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마인드맵 같은 걸로 생각을 쫙 펼쳐보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정보를 그냥 헬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가져와서 좀 곱씹는 시간이군요. 두 번째 방법은 맥락화하고 구조화하기.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정보 분류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이건 개별 정보를 어떤 더 큰 그림 안에, 그러니까 큰 틀 안에 배치해서 나만의 어떤 지식 지도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의 지식 지도. 네.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있던 탄소 배출 통계 하나, 이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통계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어 경제정책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아하. 이렇게 연결고리를 알면 정보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고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폴더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관계망을 그리는 거군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 방법은 적용하고 실험하기. 이건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요. 정말 중요하죠. 지식은 결국 사용될 때 생명력을 얻거든요. 그 보내주신 노트에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부딪혀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점이 보인다. 네네,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이게 마치 요리사가 레시피대로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맛의 조합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네. 실패조차도 또 다른 구슬을 꿰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 중요하네요. 자, 네 번째는 공유하고 토론하기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막 정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내 생각을 딱 구조화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연결고리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방법인데 다양한 분야를 의도적으로 연결하기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들을요? 예를 들면요? 그 자료 중에 생체 모방 기술 사례가 있었잖아요. 새의 날개 구조 연구가 어떻게 더 효율적인 비행기 날개 디자인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처럼요. 아, 네네, 기억나요. 이렇게 일부러 다른 영역의 원리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지금 내가 아는 거랑 연결해보는 시도. 이게 창의성의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구슬 꿰기의 정수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잘 연결된 지식, 그러니까 꿰어진 구슬들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요? 이건 그냥 파편적인 정보들을 단순히 합친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뛰어넘은 힘을 갖게 됩니다. 우선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요. 깊이 있는 이해. 네.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이 연결되니까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연결에서 오는 새로운 통찰력, 그리고 창의성, 이걸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창의성. 네. 이게 바로 정보가 지혜로 승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은 구슬, 그러니까 정보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얼마나 잘 꿰어서 당신만의 의미 있는 목걸이를 만들었느냐, 이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딥다이브를 계기로 당신의 머릿속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얻은 정보 딱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첫 구슬을 한번 꿰어보세요. 당신만의 그 지혜 목걸이를 만드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의 그 지식 상자 속에요, 가장 관련 없어 보이는 구슬 2개를 억지로라도 한번 연결해 본다면 거기서 어떤 의외의 발견이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